청소부가 어떻게 우리 사돈이 되는 거예요? 고급 한정식 VIP룸에서 장선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5세 한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30년 전 땡볕 아래에서 걸레질하던 그 굴욕의 순간이 다시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이제 미영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운명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한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65세인 미영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 중 하나였죠.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으며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셔요. 단정한 자주색 한복이었지만 명품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죠. 엄마, 긴장돼? 아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엄마가 누군데? 미영이 웃으며 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장선희. 30년 전 그 사람이었어요. 미영은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건물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많이 달라졌구나. 미영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 봤어요. 외모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무력했어요. 생계를 위해 어떤 굴욕도 참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미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혹시 옛날 얘기 나오면. 준호가 또다시 걱정했어요. 아들아, 엄마를 믿어라.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미영은 잠시 앞을 정리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다시 한번 다졌죠. 고급 한정식 VIP룸. 은은한 조명이 흘러내리고 벽면의 한국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장선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65세답지 않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고급스럽게 빛났고 손목의 시계 역시 명품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하객들도 몇 명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손톱을 가볍게 테이블에 두드리며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에는 여유와 함께 약간의 거만함이 섞여 있었죠.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어요. 미영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선희에 비해서는 소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와 차분한 표정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선희는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잠시 생각에 잠긴 선희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어머,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낯이 익네요. 혹시? 선희가 미영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그 빌딩 청소부죠? 맞죠? 순간 VIP룸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순간이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여름 땡볕 아래에서 쓰레기 봉투를 나르던 자신,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먹던 자신, 그리고 선희에게 꾸중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던 자신. 청소부가 어떻게 우리 사돈이 되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명백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다른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죠. 미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입니다, 장 사장님.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 정말 맞네요. 세상이 참 좁기도 해라. 선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마 아직도 청소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선희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영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요? 선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업체라도 차리신 건가요?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의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에는 단단한 힘이 서려 있었죠. 그때 양쪽 집안의 신랑 신부가 들어왔어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미영의 아들 준호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미영이 아들을 안심시키며 웃었어요. 선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어요. 저희는 강남에서 대형 쇼핑몰을 운영해요. 백화점보다도 매출이 더 나온답니다. 선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우리 쇼핑몰은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에요. 미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모욕을 아직도 기억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 미영의 핸드백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서류들이었죠. 상견례는 계속됐지만 선희의 무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건물 관리 용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청소 관련이군요. 본업을 잊지 않으셨네. 선희의 말에 미영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미영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확신이었죠. 선희의 말이 계속 이어지자 미영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95년 7월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던 그날을 미영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청소 일을 마치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에는 세제로 인해 상처가 나 있었죠. 그때 35세였던 미영은 혼자서 7살 아들 준호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간 뒤였거든요. 아줌마, 여기 물기 좀 제대로 닦아요. 당시 35세였던 장선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선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었죠. 이래서야 월급값을 하겠어요? 선희의 말에 미영은 허리를 더 깊게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그때 미영의 무릎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낮아져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굴욕도 참아야 했거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청소부들도 다 보고 있는데. 선희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미영을 꾸짖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미영은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을 잃으면 아들과 함께 굶어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미영은 건물 뒤편 계단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지만 미영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구석에 숨어서 김밥을 먹으면서도 미영은 회계 공부를 했어요.
밤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독학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언젠가 달라질 거야.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미영의 모습을 7살 준호가 가끔 와서 보곤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면 엄마 일터까지 찾아왔거든요. 엄마, 왜 무릎을 꿇고 있어?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을 때 미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있는 거야. 미영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선희는 또다시 미영을 불러 세웠어요. 여기 봐요. 이 정도로 닦은 걸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희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어 보이며 말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미영은 또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걸 미영은 나중에 알았어요. 아들의 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미영은 준호를 재우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미영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낮에는 청소 일을, 밤에는 회계 공부를 했죠. 몇 년 후 미영은 용기를 내어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청소일로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한 거였어요. 분식집은 성공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단골들이 생겼거든요. 그 돈으로 미영은 건물 관리 용역 회사를 차렸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활용한 거였죠.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아갔거든요. 10년이 지나자 미영의 회사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직원도 10명이 넘었죠. 그러던 중 미영은 강도윤을 만났어요.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도윤은 미영의 성실함과 지혜에 반했어요. 미영 역시 도윤의 따뜻한 인품에 마음을 열었고요. 결혼 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윤의 도움으로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미영은 진짜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그 굴욕적인 순간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선의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며 미영은 30년 전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의 모욕이 오늘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미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선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지만 미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청소부에서 사업가가 되셨는지. 선희의 말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미영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과거는 과거인걸요. 선희가 비웃듯 말했어요. 미영의 핸드백 안에서 중요한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희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계속되자 상견례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청소부에서 사업가라니. 선희가 다시 한번 비꼬듯 말했어요. 미영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이었죠. 저희 쇼핑몰 아세요? 강남 제일이에요. 선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백화점보다 매출이 더 나온답니다. 작년에만 300억 매출을 올렸어요. 주변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강남에서 그 정도 규모면 정말 큰 거네요. 선희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우리 쇼핑몰은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에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키워온 거거든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미영의 아들 준호와 선희의 딸 수진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음식 좀 드세요. 수진이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 걱정 마.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 선희가 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영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런데 한 어머님은 지금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용역회사라고 하셨는데. 미영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건물관리 용역회사입니다. 청소, 시설관리,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아, 역시 청소 관련이군요. 선희의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직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미영의 답변에 선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200명이요? 그럼 꽤 큰 편이네요. 그래도 청소는 청소죠.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처럼 고급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객들 앞에서 미영을 계속 깎아내리는 선희의 모습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장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호가 어머니를 감싸려고 했지만 미영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괜찮다, 아들아.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선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쇼핑몰에는 명품 매장들만 입점해 있어요. 샤넬, 구찌, 루이비통. 와, 정말 고급스럽네요. 하객 중 한 명이 감탄했어요. 그럼요. 저는 품격을 추구하거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선희의 말에는 미영을 겨냥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영은 묵묵히 들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자랑하는 그 쇼핑몰이 곧 누구 것이 될지. 미영의 핸드백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남편 도윤이 건네준 계약서들이었죠. 그런데 한 어머님,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선희가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3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미영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재혼이요? 그럼 혼자서 아들을 키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청소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시느라. 선희의 말에는 동정하는 듯한 어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지금 남편분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사업을 합니다. 미영이 간단하게 답했어요. 어떤 사업이요? 선희가 끈질기게 물었어요.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개업이신가요? 비슷합니다. 미영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미영의 현재 남편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재혼하셔서 다행이네요. 혼자 살기 힘들었을 테니까. 선희의 말에 준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장 사장님, 저희 어머니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시하다니 무슨 소리야? 선희가 놀란 척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셨다고 해서 무시할 이유는 없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누가 무시했다고 그래?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선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진이 급하게 나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호 오빠도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된 후였어요. 미영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실례했네요. 미영이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청소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정직한 노동이에요. 물론이죠. 누가 부끄럽다고 했어요? 선희가 발끈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업가와는 다르죠. 그때 갑자기 한 직원이
급하게 VIP룸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직원이 선희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인수 관련 계약서 때문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인수? 무슨 인수 말이야? 그게 오늘 오후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직원의 말에 선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쇼핑몰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했잖아. 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제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희가 직원과 급하게 통화하는 사이 미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니 정확히 15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2010년 12월 미영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당시 50세였던 미영의 어깨는 무거웠고 손은 세제와 찬물 때문에 갈라져 있었죠. 편의점에 들러 할인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한 하루였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면서 미영은 가방에서 낡은 회계책을 꺼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는데 이미 여러 번 읽어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내 딸은 절대 이런 대접 받게 두지 않겠어. 미영은 그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지만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똑같았어요. 준호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공부를 잘했지만 학원비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이었죠. 엄마, 학원 안 다녀도 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준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미영의 가슴은 아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미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대신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작은 분식집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청소일로 모은 돈 5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6개월 후 미영은 정말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1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미영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이모,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단골 학생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싸구려 재료를 쓰지 않았고 위생에도 특별히 신경 썼죠. 1년이 지나자 분식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점점 늘어났고요. 그 돈으로 미영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건물 청소를 해봤으니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겠어. 미영은 건물 관리 용역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분식집으로 번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당시로서는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미영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이었죠. 청소하는 사람 마음을 아는 사장이 되자 미영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월급도 다른 회사보다 많이 줬고 복지도 신경 썼죠.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일하니까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회사는 점점 커졌죠. 5년이 지나자 미영의 회사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직원도 10명이 넘었고 연매출도 30억을 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강도윤을 만났어요. 도윤은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미영의 회사에 관리 용역을 맡기면서 인연이 시작됐죠. 한 대표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도윤이 처음 미영을 본 소감이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정성스럽게 일하고 관리도 체계적이고 도윤은 미영의 경영 철학에 감탄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을 때 도윤은 오히려 더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성공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 자신도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결혼 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윤의 도움으로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이제는 200명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그 힘들었던 시절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해준 원동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장선희에게 당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미영은 그렇게 다짐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그 순간이 왔어요. 미영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남편 도윤이 오늘 아침에 건네준 계약서였죠. 자기야, 오늘 상견례에서 이거 줘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미영은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선희를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여전히 직원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쇼핑몰은 절대 팔 수 없어. 선희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미영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30년 전 무릎을 꿇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야. 미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선희의 통화가 계속되는 동안 VIP룸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요?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있었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그런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다고요. 선희가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어요. 다른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야. 선희가 딸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미영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럼 계약서 원본을 지금 당장 팩스로 보내요. 선희가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분명 실수가 있을 거예요. 선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로 잠깐 연락이 온 거예요. 선희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얼굴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쇼핑몰은 절대 팔리지 않아요. 제가 30년 동안 직접 키워온 소중한 사업이거든요. 선희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대표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대표님이요? 선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네, 계약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시겠다고. 지금 당장요? 네, 10분 후에 도착하신다고 하십니다. 선희는 당황했어요. 상견례 자리에 갑자기 회사 사람이 오다니. 어떡하지? 오늘은 우리 딸 상견례 날인데. 선희가 딸을 바라보며 곤란해했어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돼요. 저희는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금방 해결될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선희의 불안한 표정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때 미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남편 도윤에게서였죠. 계약 완료. 곧 도착한다. 미영은 문자를 보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무슨 계약이길래 이렇게 급하신가요? 미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냥 매장 임대 계약 관련된 거예요. 선희가 얼버무렸어요. 별거 아닌데 직원들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군요.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와 수지는 어머니들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들, 혹시 우리가 자리를 비워드릴까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선희가 손살에 쳤어요. 그때 VIP룸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이었어요. 미영은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미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영 씨 남편분이세요? 선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강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아, 강 대표님이시군요. 선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에 선희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장 사장님, 오늘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가 당황했어요. 장 사장님 쇼핑몰 인수 계약이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도윤의 말에 VIP룸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인수 계약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제 그 쇼핑몰은 제 아내 회사 소유가 됩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장 사장님이 자랑하시던 그 쇼핑몰 말입니다.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제 것이 되었네요. 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숨길 수 없는 시간이 완전히 다가온 거였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준호와 수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은 마침내 핸드백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어요. VIP룸 안에 흐르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선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선희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어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 원본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선희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읽어보는데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선희가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제 서명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성립되죠? 도윤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장 사장님께서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계셨지만 실제 건물주는 따로 계십니다. 건물주요? 네, 그분이 오늘 저희와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선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종료됩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미영이 조용히 일어서서 말했어요. 장 사장님. 미영의 목소리에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힘이 있었어요.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죠? 선희가 미영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삶을 닦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영의 말에 VIP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30년 전 당신은 저를 무릎 꿇게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주었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아들과 함께 굶어야 했으니까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공부했고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미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쇼핑몰이 제 것이 되었네요.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준호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죠. 엄마, 정말 대단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선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복수인가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업일 뿐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월급값을 하라고 제대로 못한다고. 미영의 말에 선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부품 취급했죠. 미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저를 무시했죠. 선희의 얼굴에 후회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떤 뜻이었든 상관없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당신의 행동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도윤이 미영의 곁으로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기야, 이제 그만하자. 네, 여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제 쇼핑몰은 정말 없어지는 건가요? 새로운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윤이 답했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서 키운 사업인데 저도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누구도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하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청소부에서 여기까지 오다니. 미영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지금도 청소부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다만 이제는 제 마음을 닫고 제 인생을 닦는 청소부예요. 미영의 말에 VIP룸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희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30년 전 무릎을 꿇었던 청소부가 이제는 쇼핑몰 사장보다 더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모두 드러난 후 VIP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수진이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다가갔어요. 선희는 딸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으려고 했지만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괜찮다, 수진아. 어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미영은 선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복수를 했다는 시원함보다는 한 사람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장 사장님, 미영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선희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어요.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절망했던 적이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30년 전 당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때문이었죠. 미영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당신도 딸이 있잖아요. 미영의 말에 선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당신을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선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우쭐해져 있었나 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예요. 선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제 쇼핑몰도 잃었고 늦지 않았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50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희는 여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30년 동안 사업을 해온 경험 말이에요. 미영의 말에 선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딸도 있고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준호도 나섰어요. 저희 결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준호야. 미영이 아들을 말렸어요. 이건 우리 어른들의 문제야.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도윤도 말을 보탰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선희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미영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힘든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선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칼이에요. 미영이 의미 깊게 말했어요. 그 칼로 사람을 베면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와요. 하지만 말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죠. 선희가 미영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치유하는 말을 해보세요. VIP룸의 분위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한 하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미영이 답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도윤이 제안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선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 그래 주실 건가요? 물론이에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미영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대립과 무시로 가득했던 자리가 이제는 이해와 용서로 채워졌어요. 3개월 후 서울 시내 한 화려한 웨딩홀에서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는 홀 입구에서 한미영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축하드려요, 사모님.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영은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묻어나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장선희가 조금 어색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하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신랑 어머니 쪽이세요? 신부 어머니 쪽이세요? 선희는 예전과 달리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선희는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미영과 도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이번에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운영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다, 우리 딸. 오늘은 내 결혼식이니까 어머니가 행복해야지. 선희가 딸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었어요.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수진이 미영을 가리켰어요. 미영은 여전히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 예전과 달랐어요. 사업이 힘드시죠? 저희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미영은 다른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한 하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저는 지금도 청소부라고 생각해요. 미영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다만 청소하는 대상이 바뀐 거죠. 이제는 마음을 청소하고 관계를 청소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의 진짜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준호가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신부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미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30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미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선희도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영과 선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미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전 저는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줬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미영이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넘어져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선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한 사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선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어요. 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와 수진이 두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들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머니들 덕분이에요. 수진도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라. 선희도 말을 보탰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밤 피로연이 모두 끝나고 미영과 도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야, 정말 잘했어. 도윤이 말했어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용서를 선택한 거 말이야. 복수는 상처만 더 깊게 만들어요. 미영이 답했어요. 용서해야 진짜 자유로워져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희 씨도 변했잖아요.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면요. 몇 달 후, 미영과 선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든 거였어요. 청소부의 걸레질로 시작된 삶이 품격을 닦아내는 인생이 되었네요. 미영이 재단 사무실에서 선희와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저도 이제야 진짜 품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선희가 답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인 준호와 수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30년 전 무릎을 꿇었던 청소부에서 당당한 사업가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품격을 보여준 어른으로 성장한 한미영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